남의 무덤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이는 감사합니다. 10살 소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가을 묘지였습니다. 한 소녀가 묘비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녀의 손이 멈추더니 가슴을 움켜쥐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불규칙한 호흡. 잠시 후 다시 안정을 되찾은 소녀는 작게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꽃다발을 든 중년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들 무덤인데 왜 여기 있니? 놀란 소녀는 색연필을 떨어뜨린 채 달아나 버렸고 부부는 흩어진 색연필을 주우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대체 저 소녀는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 답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며칠 전 아침 7시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식탁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약통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지은이 건넨 알약 3개를 유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삼켰는데 이미 2년이 넘도록 매일 아침 반복해온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선생님인 지은은 출근하며 물었어요. 오늘 몸은 괜찮지?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피구를 하고 있었지만 유나는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친구 하나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도 같이 놀자.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좀 쉬고 있을게.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또 가슴 아파? 유나는 그저 웃기만 했고 친구는 아쉬운 듯 다시 운동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남은 유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댔어요. 손바닥 아래로 따뜻한 박동이 규칙적으로 전해졌지만 어딘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은 그 심장에게 유나는 작게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그리고는 스케치북을 펼쳐 가을 묘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풍나무 아래 작은 묘비,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사람. 며칠 뒤 유나는 정말로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밤 11시 편의점 형광등 아래에서 지은은 지친 몸을 이끌고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손님 하나가 들어와 물건값을 보더니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니네 바가지 씌우는 거 아냐? 지은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지은은 화장실로 들어가 조용히 울었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늦어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납창구에서는 미납 내역 때문에 검사 예약이 거절되고 말았어요. 지은은 복도 구석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떡하지?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집 거실 탁자 위에는 빨간 글씨로 미납이라 찍힌 청구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2년 전 수술비와 매달 나가는 약값은 초등학교 교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감사 인사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지은은 망설였어요. 규정을 어기고 기증자 정보를 알게 된 것, 그곳을 찾아가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가자. 유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2년 전 어느 한밤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년 전 새벽 2시 강민호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어요. 지금 바로 갑니다. 준혁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며칠 전에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이가 병원 복도에서 장기기증 포스터 앞에 멈춰 서더니 친구에게 말했었어요. 형, 나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나도 신청해야겠어.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뇌사 판정을 받으셨고 환자분이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기록이 있습니다. 수진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하루가 지나고 중환자실에서 민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내 뜻을 따르마. 내가 바라던 대로 해줄게. 수진이 아들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어요. 우리 아들, 내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거야.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코디네이터가 찾아와 말했어요. 5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심장은 급히 이식이 필요하던 어린 환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준혁이가 누군가를 살렸구나. 그 심장은 시간이 흘러 어느 작은 소녀의 가슴 속에서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무덤 앞에서 소녀가 떨어뜨리고 간 색연필을 발견했어요. 수진이 케이스를 뒤적이다가 안쪽에 적힌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서진초등학교 5학년 3반 여보, 여기 학교 이름이 있어요. 다음 날 민호는 비서를 통해 서진초등학교의 후원 방문을 신청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교장이 교문 앞에서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교장의 안내를 받아 학교 복도를 걷던 수진의 시선이 벽에 붙은 그림 전시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을 풍경을 그린 한 수채화 속에는 작은 묘비가 그려져 있었고 그 앞에 작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우리가 며칠 전 목격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여보, 이 그림 좀 봐요. 민호도 다가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림 아래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5학년 3반 한유나 교장 선생님, 혹시 이 학생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교장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수업 중이라 점심시간에 잠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교장실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더디게 흘렀습니다. 수지는 손을 꼭 쥔 채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정말 준혁이 심장을 받은 아이일까? 드디어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교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작은 소녀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민호와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 아이였어요. 무덤 앞에서 울던 바로 그 소녀. 유나도 두 사람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교장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나야, 우리 기억하니?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날 너무 놀라서 도망쳤어요. 괜찮단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갔었니?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저 감사 인사를 하러 갔어요. 저 예전에 많이 아팠었거든요. 심장이 안 좋아서 거의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심장을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나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들이란 걸 어떻게 알았니? 유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실수로 서류를 잘못 줬대요. 거기에 강준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수지는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며 유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이 너를 살렸구나. 민호도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우리 준혁이 심장이 지금 내 안에서 뛰고 있구나. 유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따뜻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유나를 살짝 떼어놓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금은 아프진 않니? 네, 약만 잘 먹으면 괜찮대요. 유나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아시니? 네, 알아요. 근데 규정을 어긴 거라서 무서워하세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유나와 눈높이를 맞추며 물었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가 내 엄마를 한번 만나봐도 될까?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한 조용한 카페에서 지은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구석자리에 민호 부부가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속으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걸 문제 삼으려고 오신 건 아닐까? 수지는 지은의 낡은 가방을 보며 잠깐 망설였고 민호도 순간적으로 혹시 돈 때문에 연락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지은이 먼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규정을 어겼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 수진이 지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헛되이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수지는 가방에서 준혁의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이 아이가 우리 준혁이에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저희 유나를 살려주셨군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의대생이었는데 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답니다. 유나는 이제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유나를 키우시는데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정밀 검사도 필요한데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린 아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나를 통해 아들을 느끼고 싶어요. 그게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유나랑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오시겠어요? 주말이 되었고 지은과 유나는 민호 부부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펼쳐진 집 앞에서 유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진이 현관에서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유나야.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신 후 민호가 유나에게 물었어요. 유나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며? 네, 정말 좋아해요. 그럼 할아버지가 좋은 곳을 보여줄까? 민호는 유나를 2층으로 데려가 복도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의 방이었어요.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유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민호가 책상 서랍을 열다가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요. 준혁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민호는 노트를 들고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장기 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제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만약 제 장기를 받은 분들을 알게 된다면 부모님, 그분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그분들은 제 일부를 가진 채 살아가는 거니까요. 사랑합니다. 수지는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고 지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가 스케치북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그림 그렸어요. 유나가 보여준 그림에는 네 사람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우리예요. 수진이 유나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유나는 엄마를 돌아봤고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네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준혁이 남긴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로부터 1년이 흘렀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네 사람이 함께 준혁의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유나가 새로 그린 그림을 조심스럽게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오빠, 저예요, 유나예요. 저 이제 정말 건강해졌어요. 오빠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크면 의사가 되고 싶어요. 오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장기 기증도 꼭 할 거예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나가 신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장기기증 발표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칭찬하셨어요. 수진이 뒤에서 유나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대견하구나. 지은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원망스러웠는데 이 모든 게 유나를 준혁 씨와 이어주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저녁이 되어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민호 부부의 도움으로 빚을 모두 갚았고 이제는 민호가 새로 만든 준혁 생명 나눔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재단에 감사 편지가 또 왔어요. 심장 이식받은 아이 엄마가 보낸 거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시작한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식사를 마친 유나는 2층 준혁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유나의 그림 작업실이 된 그곳에서 유나는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를 그렸습니다. 거실에서 민호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준혁아, 아버지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사라지는 건 육신이 아니라 사랑이 멈출 때란다. 내가 남긴 사랑이 계속되는 한 넌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2층에서 유나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혁이 좋아하던 그 노래였어요. 준혁의 심장은 이 가족 안에서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